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정폭력 경험은 청소년들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논문 피코 주제로 발표할 5조입니다. 배경, 피코, 초록은 권구슬 선생님, 서론, 이론적 배경 설명, 연구 대상은 정지민 선생님, 도구, 결과 분석은 변성순 선생님, 결론, 제언, 느낀 점은 양소연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응급전용 집중치료실에 근무하면서 자살 시도로 약물 중독, 시후 인톡시케이션, 자해나 행인 등으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의식회복 후 정신과 협진을 통해 히스토리 파악 시 청소년기에 어려운 가정 환경에 노출되었던 경험으로 우울함이 잠재되어 있다가 정서적으로 극한 상황에서 자살 시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연예인의 자살 시도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조사해 보니 대한민국은 OECD 국가별 자살률 1위이며 인천이 2020년 전국 시도별 자살 사망률 11위로 높았고 10대에서 2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배경으로 가정폭력 경험은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에 대한 매개 효과의 논문으로 가정폭력의 경험이 청소년의 자살 시도 당시에 자살 의도에 미치는 영향, 습득된 자살 잠재력의 매개 효과라는 논문을 찾게 되었고, 이 논문은 자살의 대인관계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치명적인 자살 시도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습득된 자살 잠재력의 기능과 청소년들에 있어 습득된 자살 잠재력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가정폭력 경험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도구로 자살 의도 척도, 습득된 자살 잠재력 척도, 가정폭력 경험 척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살 시도 당시 자살 의도가 높았던 청소년들은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 높았고, 가정폭력 경험은 습득된 자살 잠재력을 매개로 하여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 자살에 기여하는 독립적인 변인임을 알 수 있었고, 가정폭력 경험은 습득된 자살 잠재력을 높여 자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선 가정의 폭력 경험은 청소년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위험 행동과 회복 탄력성에 관한 연구에서 학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살 시도를 3배 정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체적, 성적 학대를 경험한 참가자들이 언어적 학대만 경험한 참가자들보다 자살 시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의하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이너의 자살의 대인관계 이론에서는 치명적인 자살로 이르게 하는 기제로 습득된 자살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습득된 자살 잠재력은 가족 폭력과 같은 자극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에 노출되어 온 청소년의 자살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기제로 사용되며, 연구에서 중요한 요소는 자살 의도를 파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자살 의도의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면도칼로 손목을 그으면 자살 시도라고 분류하는 등 죽을 의도가 없는 자기 손상 행위를 자살 시도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자살 의도가 자살 시도의 정의에 있어 주요한 요인을 간과한 결과이며, 치명적인 자살 시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자살 시도 당시 자살 의도의 평가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구 문제를 2가지 문제로 나누어 보고 있고, 첫 번째는 청소년의 자살 시도 당시에 자살 의도가 높았던 청소년은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 높았는가, 두 번째는 습득된 자살 잠재력은 가정폭력 경험과 자살 시도 당시에 자살의 의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으로 가정폭력 경험과 자살 시도, 자살 의도에 대해서는 아는 내용이며 습득된 자살 잠재력은 생소한 내용입니다.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란 자살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 치명적인 자살 시도를 할 때 필요한 것으로 자살 잠재력은 육체적 고통 또는 공포 유발 경험의 반복 노출에 관한 결과입니다. 처음 우세했던 정서는 반복될수록 약해지고 억압되어 있던 정서가 강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번지점프를 처음 하는 사람의 경우 처음 뛰어내릴 때보다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공포가 흥분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되며 반복적인 고통에 노출로 두려움과 고통이 감소되며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일종의 강화를 얻는 것입니다. 연구 대상으로는 부산, 울산, 대구 지역과 경북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청소년 쉼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16세 이상 청소년 890명의 설문자료 중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잘못 기재했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자료 11분은 제외하고 109명을 선정하여 본 연구의 최종 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도구와 결과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도구로는 총 3가지 도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자살 시도자의 자살 의도 척도를 보는 내용이고, 이 척도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자살 감행의 심각성에 관하여 임상가가 평정하는 척도입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자기보고식으로 수정하였고 총 20문항으로 내적 일관성은 본 연구에서 0.85로 좋은 편입니다. 두 번째, 습득된 자살 잠재력 척도입니다. 치명적인 자기손상 혹은 자살을 할 수 있는 습득된 잠재력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고요. 연구자가 자살 시도 당시의 상황에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총 20문항으로서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은 0.87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정폭력 경험 척도입니다. 자살 시도 당시를 기준으로 자라오면서 가정에서 신체적 폭력 경험 정도를 측정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고요. 총 8문항으로 내적 일관성은 본 연구에서 0.85로 좋은 편이었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통계 분석을 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살 시도의 당시에 자살 의도가 높고 낮음에 따른 습득된 자살 잠재력의 차이를 본 결과입니다. 자살 의도가 높은 집단에서 습득된 자살 잠재력의 평균이 56.50으로 나왔고요. 56.50이고 자살 의도가 낮은 집단의 습득된 자살 잠재력 평균 점수가 32.81로 자살 의도가 높았던 집단이 훨씬 높았고 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고 검증되었으며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각 요인들 간의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본 표입니다. R 개수로 이제 본 표인데요. 그 자살 의도가 습득된 자살 잠재력과 그리고 가정폭력 경험과의 정적 상관관계가 보인다. R값으로 0.625, P값은 0.01보다 낮다고 유의미하게 나왔다는 내용이고요. 습득된 자살 잠재력은 가정폭력 경험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진 표입니다. 세 번째, 이 논문의 주제대로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 내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표인데요. 이 3단계 절차를 통해서 매개에 효과가 있는지, 영향이 있는지 회귀 분석으로 이제 실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가정폭력 경험이 자살 의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영향이 있다고 베타가 0.654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두 번째, 가정폭력 경험이 습득된 자살 잠재력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베타 0.599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습득된 자살 잠재력을 통제하였을 때
가정폭력 경험이 자살 의도에 영향이 있느냐를 보는 내용이고 0.436으로 유의미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경험이 습득된 자살 잠재력에 영향을 준 것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 매개 역할로서 관계가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살 당시에 자살 의도가 높았던 청소년들은 자살 의도가 낮았던 청소년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습득된 자살 잠재력을 나타냈습니다. 높은 수준의 습득된 자살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면 우울이나 절망감이 높지 않더라도 우발적인 자살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경험과 자살 시도 당시에 자살 의도의 관계에서 습득된 자살 잠재력의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경험이 자살 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습득된 자살 잠재력을 높여서 자살 시도 당시의 자살의 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의 의와 시사점은 청소년 자살 당시의 자살 의도를 평가함으로써 자살에 대한 유기 개입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습득된 자살 잠재력은 자살을 시도하려는 청소년에게서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청소년의 자살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선별하여서 이들이 자살 위험을 평가함으로 미래 시점에서 자살 양식이 활성화될 가능성을 줄이는 특정 개입 전략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1,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통해서 자살 위험 학생을 선별하고 있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자살 위험을 평가하는 문항은 배제되어 있고 가정폭력을 확인하는 문항조차 없으며 그 위험성을 확인하는 문항으로는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된 내용은 있지만 폭력의 유형을 모호하게 묻는 내용이 있어서 정확한 평가가 어렵습니다. 정서행동 검사 결과 자살 위험 문항에 응답한 학생을 위한 면담 기록지에도 자살 생각, 계획, 행동 등에 더하여 자살 위험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로 습득된 자살 잠재력을 초등학교 1, 4학년부터 확인한다면 보다 자살 위험의 정확한 평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 방향을 밝히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과거를 회상해서 추정해가지고 자살 시도 당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측정하였기 때문에 기억력의 한계 및 기억 왜곡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자극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의 지속적인 노출, 습득된 자살 잠재력, 자살 의도, 치명적인 자살 시도, 그리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보다는 발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과정이기에 종단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변이들을 측정했다면 이들 관계에서 명확한 인과관계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가정폭력 경험 외에도 국내에서 습득된 자살 잠재력에 영향을 주는 변이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더 포괄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청소년 자살과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이 간호 연구 과제를 통해서 느낀 점은 자살 욕구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하는 개입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가족, 친구, 교사의 지지가 자살 욕구를 낮출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역사회 자원인 학교 선생님, 상담 선생님, 관리자인 교장, 교감선생님, 위센터, 청소년 심리지원센터 또는 정신과 건강센터를 통해서 정신건강요원을 통하여서 또는 사회적인 문화인식을 개선한다면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 자살 시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5조 간호연구 과제 발표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